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함수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우선 함수, 즉 함수의 정의,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내용은 1차 시험 범위이기도 하면서 2차 시험 범위이기도 하다, 그치? 그래서 함수 단원을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보려면 우리가 실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순열조합 내용을 보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내용만큼은 문제를 보면서 꼭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해. 그래서 지금부터 함수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를 보면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치? 1번 문제는 함수의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 맞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선 우선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가 필요하고, 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 보기를 보고 1차식 절대값을 포함한 식, 그 다음에 구간별로 1차식 상수함수를 정해줬다라고 해서 얘네가 무조건 x에서 y로에 가는 함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지금 이 1번 문제는 x값을 대응했을 때 나오는 값이 y에 있는 값인지를 체크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1번부터 보기를 하나씩 보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나오게 돼. 근데 이 4는 y에 있지 않는 값이다, 그지? 그래서 1번의 함수식 f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2번 보기에도 f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다, 그지? 이 마이너스 3도 y에 들어있지 않은 값이야. 따라서 2번 함수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fx 값이 x의 절대값 로 정의를 해줬다, 그지?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근데 지금 이 1은 y에 있는 값이네? 그래서 3번 보기를 바로 답으로 체크하면 안 돼. 이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값이 y에 있다고 무조건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또 y에 들어있고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y에 들어있어. 그래서 모든 x의 원소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전부 다 y에 들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3번 과 같은 함수식을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4번, 5번도 맞아볼게. 4번 보기에서는 fx에다가 fx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밑에 식에다 넣어야 되겠지. x값이 음수니까. 그래서 밑에 식에다 넣으면 함수값이 0이 나오게 될 거야. 일단 0은 y에 있는 값이네. 그 다음에 f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면 이번에 0은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 지금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은 y 값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4번도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가 없고, 자, 5번 보기에서도 f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기 때문에 함수값은 2, 그래서 y의 값이고, f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이번에는 위의 식에다 넣어야 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은 y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3번처럼 대응하는 모든 값이 y의 원소일 때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이번 문제는 fg에 대하여 f랑 g랑 두 함수가 같게 하는 상수 a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선 나와 있는 식을 보면 f랑 g식 두 개가 같아 달라. 맞아, 이 두 식은 지금 달라 보이는 하나는 2차식, 하나는 1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 두 개가 같다니 이게 가능해? 얘들아,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였지? 맞아,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우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정의역은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공역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실수 전체가 공역이겠다. 그치? 그래서 FG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 자, 즉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을 F에다가 집어넣은 값이랑 G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고 또 2를 F에 넣은 값이랑 2를 G에 넣은 값이 같아져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나오게 된다. 그치? 그래서 내가 A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얘네 두 개를 연립해 줄 거야. 그냥 바로 위에서 밑에 걸 빼자.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B는 없어지고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 이 2를 둘 중에 아무 식에나 집어넣으면 4 플러스 B는 0이라고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A는 이 문제에서 답은 A는 2,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거, 꼭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뜻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3번 문제는 fx가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함수식으로 나눠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1대1 대응은 뜻이 뭐였지? 원래 함수가 되려면 x가 꼭 하나의 화살만 쏴야 했잖아? 이때 y가 받는 화살의 개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y도 전부 다 하나의 화살만 받고 그리고 공역이 치역이 되는, 즉 공역에 있는 모든 값이 전부 다 화살을 받는 함수, 이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우선은 fx가 x가 0보다 클 때의 함수식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지? 이 2차 함수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0,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 를 그려볼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로 생겼어.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을 지금 나와 있는 식의 기울기를 모르고 절편은 똑같이 2가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 a-3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 a-3이 음수면 내려오는 모양, 그 다음에 a-3이 0이면 이렇게 상수함수, 그 다음에 a-3이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 그런데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판단할 때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아주려면 가로선을 그어준다. 그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값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두 개, 이렇게 그어주면 만나는 점이 여기에 전부 다가 되는 거니까 무수히 많은 만나는 점이 있다가 되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되어야 내가 아무리 가로선을 이렇게 긋더라도 만나는 점이 하나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a-3의 범위는 일단 0보다 큰 값이어야 되네. 되겠지? 이때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3보다 큰 값이어야 fx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자, 이 문제는 지금 1대1 함수만 체크하더라도 바로 1대1 대응이 됐다. 그지?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지까지 체크해줘야 1대1 대응의 정확한 범위가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비록 체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는 것까지 다 완료됐는지를
있는지를 봐줘야 돼. 4번 문제를 보자. 4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1대1 대응은 앞에서 했듯이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앞에서 했던 3번 문제처럼 1대1 함수를 판단할 때는 y값에 대응하는 x값, 거꾸로 봤을 때 y값에 화살을 쏘아준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만 있어야 돼. 그래서 우선 1번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 1번 보기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가 공역이 돼야 되겠지.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수 전체의 모든 값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씩 다 있다. 그지?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도 똑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바로 1번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5번까지가 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지를 보자. 2번 문제는 가로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대1 함수를 얘기하기도 전에 세로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돼. 즉 얘는 함수라고도 할 수가 없게 되겠다. 그지? 우리가 보통 3번 같은 경우를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지. 정확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서는 상수함수다. 그지? 상수함수는 내가 여기에다가 가로선을 그어주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아지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지워줬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5번도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다 그어주면 1대1 함수 조건을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1번만 답이 돼야 되겠다. 그지?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자. 5번 문제는 이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랑 겹쳐진대. 얘들아,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맞아.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는 x-p, y 대신에는 y-q를 넣기 때문에 붙어있는 숫자들은 조금 바뀌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값이 있어. 그 값이 바로 k값이었다. 그지? 그래서 k값을 보고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었어. 자, 이 문제는 K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평행이동을 직접 해서 P값, Q값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생각나서 그냥 말한 거야. 자, 5번 문제를 유리함수식을 이 상태 그대로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쌤은 표준형으로 바꾼 게 계산이 편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분모에 있는 x-1을 분자에 그대로 한번 써주고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떼주면은 x-2분의 2, x-1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돼.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K값 두 개가 2로 똑같으니까 얘네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즉 X 대신에 X-P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Y 대신에 Y-Q를 넣으라는 소리니까 평행이동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자리에 y-q라고 넣는데 이 q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y만 써놓고 y-p-1분의 2, 그 다음에 넘어온 플러스 q가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 식이 같아야 돼. 뭐랑 같아야 되냐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 그지? 그래서 요만큼이랑 얘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붙은 값이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1이라서 p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q가 2가 돼야 되니까 q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돼.
6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래.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내려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형태보다는 표준형으로 식을 바꿔줘야 편리하겠다, 그지? 그래서 y는 x-2분의 마이너스 4x-1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x-2 놔두고 마이너스 4x의 개수 떼놓고 분모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있어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다, 그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떼주면 y는 x-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라는 표준형을 얻을 수 있게 돼. 자, 표준형을 얻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지? 맞아, 정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지? 근데 기억이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네. 정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얘는 반대부호고 2,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주면 됐지.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보면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대강 그려봐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방금 구한 니은이야. 니은. 방금 구한 정근선의 교점을 그릴 거야. 2, 마이너스 4 얘가 정근선의 교점인데 얘를 지나는 두 정근선, 수평선, 수직선을 그려주고 지금 K값이 마이너스 9 음수값이기 때문에 정근선 얘랑 얘를 기준으로 2사분면, 4사분면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느 지나는 한 점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넣어보는 값이 x에다가 0을 넣어서 y절편을 많이 구해줘.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 y절편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를 그리면 돼. 폭이 좀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1사분면도 지나고 2사분면도 지나고 3사분면도 지나고 4사분면도 지나는 그런 유리함수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니은 보기는 틀린 말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유리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9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얘들아,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거 뭘 보라고? 맞아, K값을 봐야 돼. 얘는 K값이 지금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X분의 9에서도 K값이 마이너스 9. 그래서 주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랑 디귿 보기에 있는 함수는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라서 답은 5번이 돼야 돼. 자, 7번 문제는 함수 f의 합성을 지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f 1001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마 문제에서 1001번을 직접 다 합성하라고 하진 않겠지. 그래서 합성을 이렇게 지수가 높은 걸 물어볼 때는 반드시 몇 번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와서 합성을 시키는 게 계속 순환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합성시키는 게 규칙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몇 번만 합성을 해보면 1001번째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를 몇 번 합성을 시켜볼게. 얘들아, 물론 이를 넣어서 사실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하지만 쌤은 함수의 합성을 위해서 직접 함수를 합성시켜 볼게. fx 값이 1-x분의 1이래. 그러면 f제곱 f2의 x 값은 1-의 x 자리에 다시 함수 fx 1-x분의 1을 집어넣어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돼. 자, 번분수는 분수의 분자 분모에 들어있는 분수의 분모를 분자 분모, 큰 분자 분모에 다 곱해달라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1-x를 곱하는 거고 이만큼 전체에다가 1-x를 곱해줘야 돼. 얘네를 계산해주면 분자는 1-x, 1-x를 1에다 곱하면 1-x, 얘네는 두 개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가 지워지게 될 거고 x분의 x-1 분자 분모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x 앞에 부호를 간단하게 줄여놨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거고 f3의 x 값은 f에다가
이제 f2의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fx식에다가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이번에는 번분수를 풀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분수의 분모 x 값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분자는 x, 분모는 x 마이너스. 얘들아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게 x가 약분되고 사라지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버리면 부실수가 나. 그래서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1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이 마이너스가 이 분수 전체에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x를 약분하더라도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부호실수가 안 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x 두 개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분자가 x가 되니까 그냥 x 함수식이 x가 나왔다. 아, 3번 합성하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겠네 를 의미하고 있는 문제야.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물어본 f100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1의 2의 값을 구할 때 이 1001이라는 값은 3 곱하기 333 하면 999 거기다가 2를 더해줘야 1001이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F 3번 합성한 거에 333번 합성한 거에다가 다시 F를 2번 합성한 거에다가 2를 넣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얘네는 항등함수니까 지워지고 합성시킬 때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F 2번 합성시킨 거에 2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요 식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찾는 값은 2분의 2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줘야 돼. 번 문제는 유리함수 fx에 대하여 gx가 f 합성 g, g 합성 f는 항등함수 x로 똑같다를 만족시킬 때 g의 마이너스 3값을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돼. 일단 합성을 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g는 뭘 뜻하는 거야? 맞아. g가 f의 역함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다. 그치? 이것만 알아차리면 사실 이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면 돼. fx가 x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야. 근데 지금 gx라는 함수는 f의 역함수가 될 건데 fx가 나와 있을 때 f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쪽 대각선만 봐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있는 7이 1로 올라가면서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5가 1로 내려오면서 또 부호 바꾸고 그래서 f의 역함수식은 x 마이너스 5가 내려오면서 플러스 5 7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gx식이 이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g의 마이너스 3의 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7, 21 플러스 3이니까 24가 돼서 약분해주면 답은 12가 되면 돼. 9번 문제는 무리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그래서 9번 문제에서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을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형태로 좀 바꿀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는 놔두고 x 앞에 붙어 있는 이 3으로 묶어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3을 묶어내면 x-2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무리함수가 시작하는 점의 좌표가 얘랑은 반대부 2, 얘랑은 그대로 컴마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2, 3을 찍어 놓고 이제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해줘야 된다. 그지? 무리함수의 4가지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 그리고 근호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를 보는데 x 앞에가 플러스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정하는 거니까 x 앞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근호 앞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아래를 결정하는 부호다. 그지?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찾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무리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 보기에 보면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다. 그지? 자, 치역은 y값을 말하는 거지. 3보다 작은 값, 3 밑으로만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맞는 말이다. 그지? 자, 3번 문제를 보면 그래프는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라는 말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으라는 말이잖아. y축 방향으로 3만큼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는 거긴 한데 그냥 뒤에 꼬리에 플러스 3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x 아니 3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게 되겠다. 그지? 근데 지금 식을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x 플러스 2고 얘는 x 마이너스 2니까 두 식은 같은 식이 아니지.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니지. 그래프는 원래 이 나와 있는 문제의 그래프는 함수 예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얻어지는 식이 아니다. 그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얘 때문에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 맞지? 자, 이제 마저 보자. 그래프는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1사분면, 4사분면만 지나가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얘다. 얘들아 사실 보기 5번을 쌤이 설명하려고 지금 3번이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근데 지금 이 함수에서 아까 위에서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였잖아. 그래서 얘 치역을 보고 역함수의 정의역을 찾아줄 수 있는데 치역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이랑 똑같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인 역함수 값을 구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3을 왼쪽으로 넘겨서 y-3은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y-3의 제곱은 마이너스는 제곱돼서 지워질 거고 근호도 제곱하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3x는 y-3의 제곱 플러스 6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3으로 나눠주면은 x는 3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또 3으로 나눴으니까 6 대신에 2라고 적어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x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된단 말이야. 이제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주면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의 정의역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지. 여기 쌤이 잘못 쓴 거야. 여기가 y가 돼야 돼. y제곱.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무리함수랑 2차 함수랑 같이 세트로 나와 있는 문제다. 그거는 분명히 역함수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나오는 걸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되겠어. 10번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무리함수 그래프 모양은 딱 4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결정해주면 최대값이 언제 나오는지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리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ax 아니지 루트 a-x 플러스 3을 식을 좀 바꿔서 쓰자.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결국 시작하는 점이
얘랑은 반대부 A, 얘는 그대로 A, 3 이렇게 될 거고 X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근호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플러스다, 그지? 그래서 X 앞에 마이너스를 보고 왼쪽으로, 근호 앞에 플러스를 보고 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러니까 A, 3이 있을 거야. A, 3에서 왼쪽 위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최대값은 x가 3일 때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x가 2일 때가 되는 거야. 즉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6을 가지므로, 그러니까 f-3이 6. 그래서 fx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은 6은 루트 a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게 될 거야. 즉 루트 a 플러스 3은 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a 플러스 3은 9가 될 거니까 a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y는 루트에 a 대신에 6을 집어넣고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은 f2를 넣었을 때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되는 거니까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6-2 루트 4 플러스 3이 돼서 2 플러스 3인 5가 최소값이 되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11번 문제는 x가 2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과 치역으로 갖는 두 함수 fx는 유리함수고 gx는 무리함수다, 그지?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먼저 구해볼게. f 인버스 합성 g에다가 3을 넣어달라는 거는 f 인버스에다가 g3을 넣어달라는 거니까 g3은 g식의 x 자리에 3 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루트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g3의 값은 똑같이 3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f 인버스 3값을 구해야 돼. 자, 이거 잠시만 놔두고 이제 g 인버스 합성 f에다가 5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할 거야. g 인버스에 f5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3이네. g 인버스 3의 값을 구해야 돼. 자,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 1. 역함수의 뜻.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값으로 푸는 방법과 방법 2.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f 인버스 3이랑 g 인버스 3을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f 인버스 3의 값을 a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3을 f에 의해서 거꾸로 보냈을 때 a가 된다라는 거니까 f에 의해서 a를 똑바로 보내면 3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g 인버스 3을 b라고 두면은 얘는 b를 똑바로 보내면은 3이 나온다. 그래서 GB는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 얘네를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F식에다가 X자리에 A를 넣으면 A-2, 2A-1은 3이 되는 거니까 양쪽에 분모인 A-1을 곱해주면 2A-1은 3A-6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A값은 넘으면 5가 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GB가 3이 된다를 식에 넣어보면 루트 B-2 플러스 2는 3이 될 거고, 땡땡땡. 그 다음에 루트 B-2는 1, 양쪽을 제곱해주면 B-2는 1이 되는 거니까 B값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값은 F 인버스 합성 G의 3 더하기 G 인버스 합성 F의 5인데 얘가 결국 F 인버스 3 더하기 G 인버스 3이 될 거고, 이 값이 A, 그 다음에 이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돼서 5 플러스 3 해서 8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되겠지?
사실 이 문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그지? 방금 방법 1번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방법 2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 볼 거야. 자, f의 역함수를 먼저 구하자. f 인버스 x를 구하고 싶어. 유리함수니까 얘네는 이쪽 대각선만 봐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올라오면서 플러스 2로,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2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2 하면 똑같이 분모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올라와서 플러스 2가 되면 분자도 똑같이 2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되겠지? 이게 역함수라는 건 당연한데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앞에서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직접 계산해 봤잖아? 근데 이 공식을 내가 만약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fx가 y값이니까 y는 x-2분의 2x-1이라는 유리함수식이 있어. 이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x는 뭐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분모에 들어있는 x-1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x, y-2y는 2x-1 이렇게 써지게 될 건데 내가 필요한 거는 x는 뭐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x가 있는 것끼리 모아주고 x가 없는 것끼리 모아줄 거야. x, y-2x가 될 거니까 x에 y-2의 값이 2y-1이 될 거고 분자 분모에 양 등식의 양변에 y-2를 나눠주면 x는 y-2분의 2y-1 이렇게 해서 x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준 y는 x-2분의 2x-1 얘가 f 인버스 x가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x-2분의 2x-1이니까 내가 찾는 f 인버스 3은 1분의 365가 돼서 5가 된다.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게 돼. 얘랑 똑같이. 맞지? 방금 구한 얘랑 똑같다. 그지?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지금 gx식이 루트 이렇게 나눌게. gx식이 루트 x-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를 한쪽으로 넘겨.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루트 시온값은 y-2랑 똑같아지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x-2는 y-2의 제곱, 즉 x는 y-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2가 돼서 6이 돼.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y를 넣어주고 y 자리에 x를 넣어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써준 게 g의 역함수 g 인버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g 인버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g 인버스 아까 뭐 구해야 됐더라? g 인버스 3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지? g 인버스 3의 값은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6 15 마이너스 10이니까 3 이렇게 해서 아까 구했던 b의 값이랑 똑같은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 자, 두 가지 방법 다 뭐 당연히 알면 좋겠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함수 값을 직접 내가 바로 구하는 값을 줬을 때는 굳이 방법 2번처럼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이 방법 1번처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좀 더 풀이를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게 돼. 12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다. 그치?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fx식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데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절대값은 그냥 풀어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fx식은
a 플러스 1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x가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나눠진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볼게. 넣으면 a 플러스 1이 나오게 돼. 즉 1, a 플러스 1을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식에서도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식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1을 넣어볼 거야. 얘들아, 여기에는 등호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워놓고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의 값을 넣어야 비워놓은 동그라미를 어디에 그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x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a-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a 플러스 1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가운데 이 점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직선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모양을 쌤이 전부 다 생각해 볼게. 자, 일단 1, a 플러스 1이 있고 증가하는 모양이 있을 거고, 1, a 플러스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할 수도 있고, 똑같은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여기에는 뭐 어느 하나가 상수함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놓는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다, 그지? 자, 일단 지금은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등호는 따로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 총 4가지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뿐인 첫 번째랑 네 번째 그래프 형태만 돼야 되겠다, 그치? 얘네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네 번째 형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얘네는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전부 다 플러스여야 돼. 근데 네 번째 케이스는 감소니까 기울기가 모두 마이너스여야 돼. 즉 직선의 기울기 두 개가 똑같은 부호를 가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인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같은 부호, 즉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거야. 자, 이제 0일 때를 생각해 볼 건데, 기울기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이쪽만 한번 볼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즉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는 A값의 범위는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A값의 범위고, 2차 부등식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면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어주면 되겠다, 그지? 13번 문제는 두 1차 함수 fx, gx가 f 합성 g는 g 합성 f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y는 gx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함수의 합성을 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 주의해야 된다, 그지?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합성을 할 때 두 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근데 특별한 식의 경우에서 우연히 그냥 식이 계산하다 보니까 우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게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함수 합성할 때는 내가 내 맘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 a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보면 a에 관한 항등식? 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a에 관해서 식을 정리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f 합성 g의
g의 값이랑 g 합성 f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gx를 넣은 값이 g에다가 fx를 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 즉 f에다가 ax 플러스 b를 넣은 값이랑 g에다가 4x-3을 넣은 값이 똑같아야 돼. 얘들 이제 fax 플러스 b는 fx의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넣어달라는 뜻이니까 4의 괄호해서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gx에다가 4x-3을 넣어달라는 뜻이니까 a에 4x-3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4ax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은 4ax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돼. 이때 양변에 있는 4ax, 4ax는 똑같이 지워지게 될 거고 일단 문제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에서 ab라는 문자 두 개를 하나로 줄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는 a에 관한 식으로 쌤이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b가 넘어오면 3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 그러면 gx식은 ax에 플러스 b 대신에 a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a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즉 a에 관한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a에 x-1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점은 여기 a랑 곱해지는 값이 0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값이 1이면 이제 여기다 1 넣어서 0 된 거잖아? 그러면 gx 값인 y 값은 똑같이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1,1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14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 얘네에 대해서 대칭, 유리함수의 대칭성이 나왔다? 그러면 애들아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오면 그 점은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고,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나오면 분명히 얘처럼 기울기가 1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나오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네를 먼저 준 거잖아? 그래서 얘네를 보고 여기 있는 유리함수식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y는 x-a분의 2 플러스 b에서 정근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반대부호 그대로니까 a, b가 정근선의 교점일 거야.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x-a 플러스 b, 기울기가 m,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다. 그지? 이 내용이지. y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m 지나는 점이 x1, y1이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x1 플러스 y1 요 공식을 그냥 써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한 거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기울기가 1일 때는 y는 x-a 플러스 b일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y는 x 플러스 2,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만 바로 비교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4가 되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a 플러스 b는 4.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해주면 두 개 지워지고 2b는 6이니까 b는 3. 아무데나 넣어주면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내가 구하는 최종 답은 a는 1이랑 b는 3이 답이 되면 돼. 마지막 문제야. 얘들아 15번 문제 같이 보자. 무리함수의 fx랑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y는 fx와 y는 gx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다. 그치?
얘들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사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 무리함수 단원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많이 있었다, 그지?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충분하다, 그지?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그 유리함수를 하면서 다뤘던 대칭이 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였어. 그래서 이 무리함수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특히 여기에 두 교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얘랑의 교점을 찾았는데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러면 다른 교점은 아예 없다라는 얘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선 구하는 점을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충분하겠지? 제발 충분해라. 루트 3x-5 플러스 1을 원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2차가 되면 얘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곱이 되는 과정에서 식이 4차로 복잡해지고 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 얘들아. 그래서 y는 x랑의 교점을 찾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루트 3x-5를 놔두고 x-1 플러스 1을 넘겨서 x-1이라고 해주고 양쪽을 제곱해주면은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돼서 x-2, x-3은 0. 즉 x좌표가 2랑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이 두 교점은 뭐가 될까, 얘들아? 맞아. x좌표가 지금 2랑 3이 나온 거잖아. 2,3이 아니야. 그래서 x좌표가 2랑 3이 나온 거기 때문에 y좌표는 y는 x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랑 똑같이 2,2, 3,3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내가 찾는 답은 루트 2가 되면 돼. 애들아, 오늘도 원격 끝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어.